안녕하세요, 엔드피 가족 여러분. 겨울 한파가 지나가고 설 연휴도 지나가면서 봄꽃이 정말 가득가득 들어왔습니다. 바로 영상 확인하시면 가득한 봄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봄꽃 들어왔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원의 털 동자는요, 백두산 털 동자, 깃털 동자 이렇게 종류별로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털 동자는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로 알려져 있죠. 모습도 독특해서 인기가 많은 야생화 중 하나 되겠습니다. 직사광선뿐만 아니라 반그늘에서도 키울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깃털 동자는요,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두 가지 색상이 농원에 되어 있습니다. 샤넬 제비꽃 역시 다양한 종류 있는데요. 샤넬 제비꽃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 남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제비꽃과의 식물인데요. 순진 무구한 사랑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가장 예쁘게 개화를 하는 식물입니다. 처음에 한두 송이 올라왔을 때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한 송이 한 송이 올라와 있는 꽃대를 보면요, 아주 아름답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식물은 백리향인데요. 한국, 중국, 시베리아에서 분포하는 식물입니다. 낮은 키에 예쁘게 층을 이루면서 피어나는 꽃을 보시면요, 언뜻 토끼풀과 닮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보랏빛깔 꽃이 정말 매력적인 백리향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빨간색으로 겹꽃이 피어나는 마가렛 되겠습니다. 겹꽃만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죠. 요즘 들어 마가렛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 있는데요. 농원에는 빨간 겹 먹마가렛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마가렛이 있으니까 색상별로 들이셔서 키워보시면 예쁜 마가렛 꽃만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식물은 터치미 앵초인데요. 농원의 터치미 앵초는 총 5가지 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 다 아름다운데 현재 농원에 2가지 색상이 먼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치미 앵초는요, 앵초 식물답게 매우 풍성한 잎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키가 높게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담한 느낌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앵초만의 풍성함과 낮게 자라나는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터치미 앵초는 봄과 겨울에도 예쁘고 풍성한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정말 좋죠. 다음 식물은 옐로우 엔젤입니다. 노란 천사라는 이 식물의 이름 뜻답게 노랗고 사랑스러운 꽃이 낮게 퍼지면서 잘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지피 식물로 사방으로 쭉쭉 뻗으면서 자라난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누운 주름인데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분홍빛깔 꽃을 보여주고요. 어린 수는 나무를 해먹기도 하고요. 줄기와 잎은 약재로도 사용이 되는 희귀한 느낌의 식물 되겠습니다. 생명력 희망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은 이쁜이 소국 되겠습니다. 사계소국보다 꽃이 조금 더 큰 것이 특징인데요. 사계소국이 50원 동전 크기만한 꽃을 피워준다면 이쁜이 소국은 500원 동전 크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홍빛깔 꽃과 노란 화심이 일품인 식물 되겠습니다. 향그러운 봄 내음이 날 것 같은 식물입니다. 하야 앵초도 꽃을 피워주려고 열심히 움트고 있는 중인데요. 작고 도톰한 잎에서 꽃잎이 핑크색으로 피어나는데요. 작은 꽃 깃목을 빼올리는 느낌을 아주 예쁘게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길게 쭉 뽑아 올린 꽃대가 시원스러워질 예정 되겠습니다. 고산 식물 되겠습니다. 복수초입니다. 봄에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야생화로의 매력이 정말 넘치죠. 긴 겨울을 보낸 후에 밝은 노란색으로 정원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가련하지만 참나무가의 독특한 식물 되겠습니다. 분홍 동국 되겠습니다. 베란다에서 정말 잘 성장하는 야생화로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을 보여줍니다. 관리가 잘 되면 겨울에도 꽃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분홍 동국, 애기 동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햇볕을 참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반그늘의 환경은 되어주셔야 됩니다. 화단에 심어서 키워도 좋지만 화분에 심을 때에는 마사토 펄라이트를 분갈이 흙과 섞어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빈카인데요. 다양한 조건에 잘 적응하는 내구성이 강한 지피 식물 되겠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죠. 부분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고 만 마르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신다면 건강하게 키워내줄 수 있습니다. 줄기가 늘어지듯이 자라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거리 화분에 식재를 해주셔도 좋고 토분에 식재를 해도 너무 예쁘게 성장을 합니다. 뿌리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카만의 매력이 이렇게 진한 보랏빛깔 꽃에서 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은 청아지손이입니다. 농원의 청아지손이는요 15cm 포트 중품과 10cm 포트의 소품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 있습니다. 청아지손이는 다글다글 보랏빛 꼴망울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줄기는요 약간 빨간 느낌으로 피어나는데 보랏빛 꽃이 피어나면 대조되면서 아주 예쁘죠. 특유의 약간 향기도 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보랏빛 꽃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죠. 다음 식물은 사계소국 혹은 사계국화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진핑크와 보라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국화는 가을에 꽃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사계소국은요 사시사철 꽃을 피워서 사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들국화처럼 은은한 느낌을 보여주죠. 호주가 고향인 작은 국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조량과 생육 환경이 잘 맞으면 사철 꽃을 피워주는데요. 물 주시고 뿌리 부분에 물이 잘 고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에 약간 무른 잎이 있다면 떼어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하설초입니다. 하설초 하면 초여름에 핀다고 생각 많이 해주시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봄부터 꽃을 피워주더라고요. 풍성한 순백의 꽃이 마치 눈이 와서 땅을 뒤덮은 듯한 모습을 자랑하는 야생화입니다. 정원에 볕이 잘 드는 자리에 지피식물로 사용해도 좋죠. 화면에 동이나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이나물, 동이꽃이라고 불리는데요. 농원에 다양한 종류 있습니다. 자연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 약간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피워주는 오리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서 한국, 일본, 동부, 시베리아, 중국 등등 20여 종이 자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산지에 개울가나 습지, 반음지에서 자생을 합니다. 꽃봉오리의 모양이 물동이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동이나물 혹은 동이꽃이라고 불리죠. 키가 30에서 50cm 내외로 뿌리 줄기는 짧고 굵은 뿌리로 자라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이꽃은요 부식질이 많은 점질 양토로 반그늘에서 습한 공간에서 잘 자라나죠. 때문에 흙을 특별하게 어떻게 관리해줘야 할지 모르신다면 그냥 노지에 식재를 해 두시면서 자연의 흐름대로 맡겨주시던가 물을 말리지 마시고 습하게 관리해 주셔도 동이나물 키우는데 아주 좋은 꿀팁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셀비어 되겠습니다. 꿀꽃이 피어나는데 얼핏 보면 긴 병꽃같이 생긴 꽃이 매우 풍성한 모양으로 피어나게 되겠습니다. 정원에 식재를 해주시면 색감이 매우 쨍하기 때문에 눈길이 바로 사로잡죠. 브라질과 멕시코가 원산지인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재로도 사용이 되어 온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백두산 사계 페랭이입니다. 페랭이는요 예전에 페랭이갓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식물 되겠죠. 원산지는 한국과 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랭이만의 앙증맞고 아름다운 꽃으로 인해서 인기가 정말 많죠. 토양은 사질 토양을 좋아합니다. 들과 낮은 산지에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서 잘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은엽아지랑이 되겠습니다. 은엽아지랑이는 지피 식물이기 때문에 키가 위로 크지 않고 바닥에 몽글몽글 잔디처럼 번져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바라기와 가든가의 식물로 늦봄에 노란 콩알 같은 꽃이 피어나는데요. 은엽 색상의 잎이 보슬보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토종 노루기인데요.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청보라 색상이고요. 하얀색 꽃이 얼핏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봄에 피어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점차 봄이 이렇게 오고 있다를 몸소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관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정원에서 인기 정말 많은 식물입니다. 정원에 식재를 해두시면요. 겨울 지나고 나서 봄이 오면 이렇게 예쁜 꽃을 먼저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새끼 노루기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토종 노루기에 비해서 크기가 더 아담한 거 느껴지시나요? 색상은 하얀 색상과 연보라빛 색상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썩지 않기 위해서 화분에서 식재해서 키우실 경우에는요,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겨울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잘 돌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 식물은 황금토풀 되겠습니다. 서양 토풀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요. 꽃은요 아주 화려하게 피어나고 여름 정원, 봄 정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집안의 풍요와 상처를 치유한다는 긍정적인 꽃말을 가지고 있어서 화분에서 키워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더불어서 북반구 전역에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분홍딸기 되겠습니다. 장미목, 장미과 여러 해살이 풀 되겠습니다. 딸기꽃을 하얀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키울 수 있고 예쁜 꽃을 감상하는 품종은요.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열매가 달리지만 작기 때문에 먹기는 어렵고 대신 연중피기로 꽃을 즐기는 품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햇볕 좋고 통풍이 잘 되는 화분이나 화단에서 잘 성장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특별히 흙도 가리지 않죠. 심하게 건조한 것보다는 약간 습기가 있는 게 좋습니다. 유럽 봄맞이 혹은 애기 봄맞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크기가 아담한 느낌의 하얀 꽃이 예쁘게 피어납니다. 길쭉길쭉하고 톱니 모양이 ብል 가지고 있죠. 하얀 색상 꽃이 아주 깔끔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야생화는 뱀무인데요. 뱀무는 카멜레온 뱀무부터 벨뱅크 뱀무, 주황 뱀무 총 3가지 뱀무 있습니다. 카멜레온 뱀무는요. 꽃이 개월하게 되면 색상이 변화한다 하여 카멜레온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벨뱅크 뱀무는요. 화사한 느낌의 주황빛, 노란빛이 감도는 미묘한 색상의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황 뱀무는 반면에 매우 쨍한 느낌의 꽃을 보여준다는 특징 가지고 있죠. 뱀무는 생명력이 강한 야생화입니다. 구름처럼 뭉게뭉게 꽃이 피어난다는 구름국화인데요. 아직은 꽃이 없는데 꽃이 피어나면 정말 예쁩니다.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이 앞면과 뒷면이 다른 꽃을 보여주는데 정말 화사하고 예쁜 식물입니다. 한가에서 분을 떠서 바로 이렇게 화분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매우 건강한 깽깽이 풀촉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라면서 점점 포기가 불어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죠. 성장 속도가 더딘 편이기 때문에 귀한 편에 속합니다. 포기가 우거진 모습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원예종의 화려함보다는 더 화려하고 순수함까지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야생화 깽깽이 풀의 매력이죠. 꽃이 피고 난 뒤 잎이 나오는데 잎의 모습도 상당히 풍성하고 매우 시원한 느낌까지 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처음 깽깽이 풀이 나오는 모습과 꽃이 핀 모습 그리고 지고 잎이 나온 모습 모두 이 3박자가 아름다운 야생화 되겠습니다. 꽃이 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싹이 나올 때도 잎이 나와 있을 때도 멋진 자태를 모두 보여줍니다. 붉은색 새싹이 올라올 때는 봄의 활력이 느껴지고요. 꽃은 보랏빛으로 단아한 매력이 있는데 잎은요 싱그러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박자를 고루 갖춘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에키놉스입니다. 중성 토양에서 잘 성장을 하고 건조한 토양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가습에 유념해서 키워주시면 되겠고요. 꽃이 나중에 피면 개화기에 커팅해서 꽃꽂이 소재나 드라이 플라워도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활용도가 높은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의 튤립도 정말 종류별로 많이 있는데요. 튤립은 지중해 연안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10월부터 12월에 식재를 해주시면 이렇게 봄이 다가오는 시기에 싹이 나서 3월부터 5월 사이에 꽃을 피워내게 되겠습니다.
튤립은요, 매우 풍성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아름다워하면서 좋아하는 식물에 속합니다. 구근이 충실하고 특별한 관리 없이도 적당한 시기에 심어주시게 되면 건조에만 주의해 주시면 100% 개화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초보 가드너 분들도 잘 키워내시는 식물 되겠죠. 키가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정원에 꽃피는 시기가 같은 펜지나 물망초 등과 같은 작은 화초들과 함께 보시면 예쁜 정원과 베란다를 가꿔내실 수 있습니다.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도 종류별로 농원에 있는데 이렇게 꽃을 피워내는 수선화도 있습니다. 수선화가의 여러 해살이 풀로 굵은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알모양의 비늘 줄기에서 선형의 잎이 나와 비스듬하게 성장을 합니다. 수선화는요, 알뿌리 식물, 굵은 식물 되겠습니다. 튤립과 마찬가지죠. 수선화는요, 전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간과 매우 친숙한 식물이죠. 꽃말은요, 자기 사랑, 자존심, 고결, 아름다움 등의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뿌리 화초인 수선화는요, 역시나 가을에 심은 후에 봄에 꽃이 피어납니다. 너무나 고온다습하거나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는 잘 성장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선선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관리해 주셔야지 꽃도 오래 보고 튼튼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이 빛이 부족하게 되면 잎과 꽃대가 옷자라게 됩니다. 히아시스도 마찬가지죠. 빛이 부족하지 않아야지 연약하지 않고 건강하게 꽃대가 성장하게 됩니다. 꽃이 진 후에 잎이 남아 있을 때에도 일정한 빛을 보여주어야지 알뿌리가 튼튼해지면서 성장을 합니다. 히아신스도 싹이 올라와서 쭉쭉 따뜻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색앵초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색의 꽃을 좋아하신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색상입니다. 풀모날리아라고도 불리는 삼색앵초인데요. 색상이 코발트 블루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파란 색상보다 훨씬 깊이감 있고 짙은 색상입니다. 삼색앵초는요, 이 밖에도 3번 색상이 변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푸른 색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붉은 색상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보랏빛도 보여준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삼색앵초 그리고 무늬 레드앵초 이렇게 2가지 무늬 들어간 앵초도 있습니다. 은 별 가가미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되는 별 가가미, 포드를 가득 잘 채워주고 있는 지피 식물입니다. 위로 성장하기보다는 양옆으로 줄기를 쫙쫙 뻗어주면서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죠. 농원에 다양한 종류의 앵초, 발레리나 앵초, 유럽 프리뮬라 앵초가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상이 정말 예쁘죠? 매우 쨍한 느낌 보여주는데요. 앵초 매우 저렴한 가격에 들이실 수 있습니다. 성장 높이가 15cm부터 30cm 정도까지로 적게 자라나는 소형 종입니다. 때문에 한 폭에 안겨줄 수 있는 매우 아담한 느낌이지만 또 꽃은 매우 풍성하게 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감의 꽃이 매우 고급스러워서 아름다운 식물로 인기 만점입니다. 양지, 반음지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한여름에는요, 반 그늘에서 관리해 주시면서 너무 더위 타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럽에서 온 식물들로서 매우 화사한 느낌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별로 매우 독특한 느낌도 가지고 있죠. 내한성이 좋기 때문에 중부, 지방,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밖에 내려다 두지 마시고 안에서 키우시다가 다음 해 겨울부터 관리를 해주시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온실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지 활동이 가능하더라도 받으시고 바로 겨울에 노지 활동 된다 하여 밖에다 두시면 식물 자체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에서 있었던 식물들은 안에서 적응을 시키시면서 돌아오는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내놓기 시작해 주시면 더 건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을 겁니다. 겹겹이 쌓여 있는 꽃잎이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품종 되겠습니다.
중품의 발레리나 앵초들 많이 보셨는데요. 소품으로 아담하게 들이셔서 키울 수도 있는 발레리나 앵초 레드 색상입니다. 진한 색상의 빨간 색상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히어유인데요.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죠. 히어유는 황금 부추라고도 불립니다. 키우기가 어렵지 않고 은은한 향기가 나는 야생화로 봄의 전룡사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식력도 좋죠. 노란 꽃 향기가 아주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매화 헐떡이가 예쁜 꽃들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매우 신기한 느낌 가지고 있죠. 본래 숲속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만큼 유기물이 풍부한 흙을 아주 좋아합니다. 완전한 건조한 토양만 아니면 물빠짐이 잘 되는 토양이나 약간의 습한 환경에서도 매우 잘 성장하는 야생화입니다. 이렇게 잎이 모두 약간 갈색 그리고 초록 색상이 미묘하게 섞여 있는 모습이 본체 매력인 식물 되겠습니다. 가는잎 후룩스입니다. 후룩스는요 정말 생명력도 강하고 꽃도 오래가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한여름에 예쁜 꽃을 보여줘서 아주 쨍한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매우 꿋꿋하게 잘 성장하는 야생화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식물이죠. 에리카가 예쁜 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큼 참 예쁜 식물인데요. 에리카는요, 추운 겨울 동안에 피어나는 겨울꽃 중 하나 되겠습니다. 겨울 실내 베란다 창가에서 봄인 듯 화사한 모습의 꽃을 절로 보여줍니다. 때문에 지금 데려가서 예쁜 꽃을 감상해 주시면 딱 좋죠. 다음 식물은 꽃나무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명자나무 일월성 되겠습니다. 명자나무 한 그루 나무에서 꽃의 빛깔이나 모양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의 나무 간목인데요. 중국이 원산지 되겠습니다. 꽃은 잎보다 먼저 피어나고 꽃의 빛깔과 크기 열매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보여드리는 식물은 일월성 되겠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대표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일월성은 꽃 색깔은 흰색과 빨간색 그리고 흰색 바탕에 붉은 무늬가 있는 꽃이 랜덤으로 피어납니다. 빨간색 바탕에 흰색 무늬의 꽃무늬가 다양하게 피어나고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의 화목 그리고 분재용으로 정말 널리 사용이 됩니다. 꽃이 피는 시기도 빠른 편에 속하죠. 선물하기도 좋고 인테리어 식물로도 활용하기 정말 좋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식물은 블루베리 신틸라입니다. 당도가 높고 풍미가 짙은 블루베리 품종이죠. 재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키우려면 토양이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시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라 하면 물을 주었을 때 물이 고이지 않고 물이 잘 스며드는 걸 말을 하죠.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있으면요, 물을 충분히 잘 마른 걸 확인하고 물을 주시는 게 좋죠. 다음 식물은 섬초롱인데요. 하얀색인 듯 보라색, 연분홍이 아름다운 꽃을 보여줍니다.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하죠. 이른본 잎을 많이 채취하면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봄에 잎을 많이 채취하지 말아주세요. 꽃을 보려면 봄에 나물로 먹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죠. 매우 소담하고 소박한 느낌의 꽃이 화사한 듯이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농원의 사랑초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은 하바사랑초 꽃이 피어 있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바사랑초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사랑초가 궁금하시다면 문의를 주시면 구매 가능한 사랑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화려한 색상의 콩가 식물 루피너스입니다. 15cm 중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층층이 부채꽃이라는 다른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을 자세히 보면 사람 손바닥이 펼쳐진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요. 잎은요 견잎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매우 크죠. 15cm에서 25cm 정도로 길게 자라납니다. 꽃 색상도 여러 가지 색상이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피너스는 한번 심어 놓으면 해마다 새순이 올라와서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처음에 키우실 장소를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도 100cm 가까이 자라기 때문에 화단의 맨 앞쪽보다는 화단의 중간 이상 뒤쪽에 심어주시면 그 꽃의 매력을 한껏 보실 수 있습니다. 루피너스는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 주셔야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루피너스는 추위에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죠. 가을 서리의 윗부분은 죽지만 다음 봄이면 잊지 않고 새순이 올라오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흑심페랭이입니다. 흑심페랭이는 진한 붉은 색상의 꽃이 정말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흑심페랭이는요, 봄부터 8월까지도 꽃이 폈다 졌다를 반복해주는 식물입니다. 양지 바른 공간이나 배수가 잘 되는 공간 무리 없이 잘 성장하고요,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한 색감의 꽃을 좋아하신다면 분명 선호하시는 식물 될 겁니다. 다음 식물은 양귀비인데요. 화려한 색상의 꽃잎이 하늘하늘거리면서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망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예용 양귀비는요, 조경용으로 정말 많이 심는 식물인데요. 집이나 마당이나 테라스, 베란다, 정원 등등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루드베키아입니다. 루드베키아는요, 쨍한 느낌의 꽃이 정말 예쁜 식물 중 하나죠. 해를 닮은 꽃이라 해서 미니 해바라기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잎장은 이렇게 솜털이 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꽃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크기 때문에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는 식물이죠. 뜨거운 햇빛도 견디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배풍등 되겠습니다. 덩굴 식물에 관심 많으신 경우에는요, 배풍등도 절대 빠뜨릴 수가 없죠. 아주 귀여운 꽃을 많이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하얀 색상과 연보랏빛 꽃이 섞여 있는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꽃은 왠지 감자꽃을 닮았는데요. 외국에선 이 꽃을 감자 덩굴이라고도 불립니다. 배풍등은 꽃이 수시로 피고지고 하는 편이고 개화 기간도 매우 긴 편에 속합니다. 농원에 제비꽃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은 흑제비 되겠습니다. 제비꽃은 우리나라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꽃이지만 아름다움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죠. 청초한 자태와 흑제비만의 우아한 꽃잎은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제비꽃은 밝은 장소에서 자라는 것을 선호하지만 직사, 광선은 피해주는 것이 좋죠.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15도에서 25도 사이가 이상적인 온도 되겠습니다. 배수성이 좋은 흙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오색 소국 되겠습니다. 카르빈스키아노스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카르빈스키아노스라고 이름 붙은 이 식물은요, 15cm까지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풀꽃입니다. 목질화된 뿌리 줄기로 뻗어나간다는 특징이 있죠. 봄부터 여름, 가을에 걸쳐서 하얀 꽃이 피어나는데 시들면서 점차 분홍 색상으로 색상이 변화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흰색과 분홍색이 섞여서 독특한 느낌을 주는 꽃이 아름답죠. 춘절국은 닮은 은엽의 잎이 빛나고 있는 혜태국화입니다. 혜태국화, 햇빛 충분하고 물받임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납니다.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에도 잘 성장을 하고요. 토양 표면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뿌리가 내리고 나면 건조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번식은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개화기간이 길어서 한번 피면 오래가는 꽃 중 단연 1등인 버베나 4가지 색상 보여드리겠습니다. 4가지 색상을 한꺼번에 들이셔서 예쁘게 키워볼 수 있는 찬스 되겠습니다. 꽃대가 빨리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베나는요, 올밀졸밀 꽃이 피어나는 것이 특징인 식물이죠. 환기 잘 시켜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하면 보라색상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분홍 아주가 데리고 왔습니다. 꿀풀가에 여러 해살이 야생화되겠고 유럽이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지피식물로도 정말 많이 활용하는 식물이죠. 아주가는 노지 월동 가능하고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화단 등지에 식재를 해주시면 아주 잘 성장을 합니다. 높이 10에서 30c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다음 식물은 풍노초입니다. 풍노초 노지 월동 잘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죠. 지손이풀과 여러 해살이 부립니다.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또한 그대가 있어 행복해 라는 긍정적인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풍노초는요, 잎도 작은 편에 속하는데 꽃은 더 작습니다. 고개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줍은 듯한 꽃이 환상적인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장미인데요. 색상 랜덤으로 배송되고 있는데 3개 이상 구매 시 최대한 골고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미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키우고자 하는 식물 중 하나죠. 5월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장미 되겠습니다. 장미는요, 통풍 잘 되게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한데요. 저희 줄기 사이에 잎이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물을 주시고 바람이 솔솔 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든 꽃은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봄이 다가오게 되면 겨울 동안 무채색이었던 화단에 다채로운 색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 시즈 벨라로즈 앵초 색감도 너무나 황홀하니 아름다운데요. 이맘때 색색이 화려한 꽃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식물 앵초라 할 수 있습니다. 앵초는요, 추위에 강해서일까 너무 눈이 많이 가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긴기아난 요코하로인데요. 덴드롬 긴기아난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라색의 꽃이 오밀조밀 피어나고 향기가 아주 좋은 식물에 속하죠. 긴기아난은 매우 튼튼한 종으로 생명력이 강한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햇빛이 좋은 양지 바른 공간에서 관리해 주시고 가습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통기성이 좋게 식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때문에 흙은 너무나 무겁지 않은 흙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온시디움 판타지아입니다. 대다수의 난처럼 착생을 하며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긴기아 난과 닮은 듯 색감이 정말 다르죠. 키우기가 좋은 서양 난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꽃이 오래 가는 식물이죠. 무난하게 키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향긋한 폭죽이 터져 나가듯 아름다운 작은 나비 모양의 꽃이 피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군자란인데요. 군자란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데리고 왔습니다. 햇빛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햇빛이 약한 반그늘에서도 쉽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겨울부터 꽃이 피어나는 초봄까지는 3-4시간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강하지 않은 햇빛을 쬐어주면 꽃의 색상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그늘도 좋아하죠. 강한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잎에 윤기가 없어지고 누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해주세요. 노란 꽃이 아름다운 유리호프스입니다. 수레고카를 닮은 듯한 노란 꽃과 톱니 모양으로 생긴 섬세한 잎의 조화가 정말 예쁘죠. 아름다운 유리호프스입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아서 관상용, 조경용으로도 많이 키우게 됩니다. 오래 두고 키우다 보면 목대도 아주 단단해지면서 잘 성장을 해서 하나의 고목나무처럼 잘 성장을 합니다. 다음 식물은 카랑코인데요. 5가지 색상 세트로 들이실 수 있는 기회 되겠습니다. 봄이 이렇게 오게 되면 카랑코의 꽃이 피는 시기가 따로 없는 것처럼 예쁜 꽃을 계속해서 피워줍니다. 강추위가 한바탕 지나간 겨울 문턱에서 꽃봉오리를 올려주더니 어느샌가 베란다를 활짝 카랑코의 꽃으로 물들여주게 됩니다. 대부분 다육식물 들이셔서 잘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칼랑코에도 키우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칼랑코에 물 주는 방식인데요. 다육식물처럼 키우면 문제없이 오래오래 몇 해 동안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칼랑코에입니다. 잎장이 통통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뜻은 수분을 잎에 저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잎이 시들시들하거나 물컹할 때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잎과 꽃은 물 안 닿게 해주세요. 다음 식물은 클리핑 로즈마리 되겠습니다. 로즈마리는 꽃도 예쁘고 향도 너무나 좋은 식물에 속하죠. 원산지 지중해 연안입니다. 건조한 기후에서 태생적으로 잘 자라납니다. 물은 좋아하지만 가습한 환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즈마리의 물 주기는요, 로즈마리의 잎이 주름이 살짝 지려고 하고 잎끝이 약간 처지려고 할 때 물 주기 딱 적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고 밝은 공간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위치에 두시면 향그라운 로즈마리 허브의 냄새에 취하실 수 있습니다. 농원의 캄파놀라는 총 4가지 종류 있는데요. 이렇게 하얀 색상이지만 겹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하얀 겹 캄파놀라 있습니다.
풍성한 종 모양의 꽃이 봄이면 인기가 정말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의 환경을 좋아하지 않죠. 여름이 휴명기인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봄엔 정말 사랑스럽죠. 캠파놀라 보라 색상은요, 방금 보신 더블격 캠파놀라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미니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꽃을 지면 가지치기와 분갈이를 해주시고 여름에는 선선한 공간에서 관리해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물망초입니다. 물망초는 생각보다 키우는 방법 간단하죠. 햇빛과 온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물망초는 일단 기본적으로 밝은 공간을 좋아합니다. 직사 광선보다는 간접적인 햇빛이 드는 것을 좋아하죠. 때문에 한여름에는요, 직사 광선을 피해 주셔야지 잎이 타지 않고 자라납니다. 다음 식물은 목마가렛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목마가렛은 카나리아 제도 원산지로 햇빛과 온도 적당하면 거의 사계절 꽃이 핀답니다. 약간 서늘하고 햇빛이 6시간 이상 비치는 공간 좋아합니다. 햇빛이 좋은 베란다에서는 여름 빼고는 거의 꽃이 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겹꽃과 헛꽃 이렇게 있고요. 색상도 정말 다양한 색상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모종일 때에는 초아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기가 목질화 됩니다. 때문에 튼튼한 꽃나무로 변해서 나무 쑥갓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병충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키우기도 어렵지 않은 식물이죠. 다양한 목마가렛은요,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나무 형태로 자라나는 화초이기 때문에 일반 여린 초화에 비해서 키우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들이고 나서 분갈이를 하고 난 후 꽃망울이 까맣게 마르면 꽃은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있죠. 봄에는 꽃을 예쁘게 보았지만 여름에 또 보내버리기도 하죠. 목마가렛의 특성만 잘 알고 계신다면 예쁘게 키워내실 수 있을 겁니다. 목마가렛은 분갈이 할 때 늦겨울이나 초봄에 많이 들이시는데 이때 첫 분갈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분갈이는 되도록 뿌리를 정리해주지 않고 윗특을 살짝 제거해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뿌리를 잘라주고 분갈이를 하고 싶다면 아랫부분만 잘라주신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지 않은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목마가렛이지만 아직 추운 겨울이나 초봄에는 가습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후에 목마가렛이 집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된 후에는 측면 뿌리까지 많이 제거하고 해주어도 분갈이 몸살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목마가렛은요, 항상 성장하는 시기에는요, 물에 겉흙이 마르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쨍한 느낌의 채송화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매우 형광색상을 띠는 진한 핑크색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육성 성질의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에 매우 강합니다. 물을 저장하는 습성을 가진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헛작약입니다. 헛작약 이렇게 뿌리 든든하게 꽃눈 형성하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약은 병이나 벌레가 심하게 생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조건만 잘 맞춰주면 키우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작약은 건조에 강하나 가습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오래 고이지 않고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작약은 화단에 심어 가꾸면 몸도 마음도 편하지만 적절한 크기의 화분을 준다면 화분에서도 키울 수 있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구름이끼입니다. 지피식물로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식물인데요. 지피식물답게 반음지식물입니다. 직사광선보다는 간접강에서 키우기 수월하고 용토는 모래와 부식토에 진흙까지 섞어서 조금 질적하게 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구름이끼는 덩치가 큰 식물 아래 식재를 해서 화분의 흙을 덮는 식으로 연출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식물입니다. 어떤 화분, 어떤 식물과도 궁합이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식물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착한 역할의 식물입니다. 충실한 느낌을 가진 식물이죠. 노란 꽃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초입니다. 중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랑초는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구근 식물의 특성에 맞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장기에는요, 햇빛이 쨍쨍할수록 좋은 게 사랑초인데요. 구근을 심고 싹이 나면 가능한 햇빛이 강한 장소에서 성장기에는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가자니아인데요. 국화과의 가자니아는요, 태양국 혹은 혼장국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죠. 원산지 남아프리카에서는 다년생 계절로 예쁘게 피어납니다. 개화 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피게 됩니다. 추위에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햇빛과 온도 맞으면 겨울에도 꽃을 피워줍니다. 다음 식물은 비덴스입니다. 꽃이 정말 사랑스러운 국화과의 식물로 흔히 봄, 여름 정원에 화분에 심어지는 인기 조화류 되겠습니다. 화려한 꽃과 더불어 관리가 비교적 쉬워서 초보자 가드너 분들도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밝은 장소에 두면 더 잘 자라나게 됩니다. 비덴스는요, 햇볕을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의 직사 강선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합니다. 베란다나 창가처럼 햇빛이 풍부한 공간에 두게 되면 꽃도 더 많이 피고 식물도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실내에서 키울 경우 가능한 밝은 공간에 두시고 만약 햇빛이 부족하면 조명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온도는 따뜻한 기후를 선호하지만 비교적 서늘한 날씨에도 잘 적응을 합니다. 다만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비덴스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세균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겨울철에 예쁘게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촉촉한 환경을 좋아하지만 과도한 수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철쭉 되겠습니다. 철쭉은요,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는 실내 식물로도 유명하죠. 봄이 오면 철쭉이 또 많이 생각이 납니다. 철쭉은요, 꽃이 지고 나서 초록빛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꽃이 만개하면 매우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아젤리아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죠. 꽃은 워낙 풍성하게 피어나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거나 선물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방울철쭉은 노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당에 심어서 미니 가든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철쭉을 화분으로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한겨울에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지에서 자라는 철쭉은 밖에서 활동이 가능하지만 화분에서 성장하는 철쭉은 한겨울에 밖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키우시기 위해서는 겨울이 되면 베란다 정도의 온도에서 월동을 시켜주시면 좋죠. 철쭉은요, 사랑이 기쁨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열적인 사랑이 샘솟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철쭉 품종들은 모두 물을 좋아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꽃이 꽃망울을 만들면서 성장하는 시기에는 물을 더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다음 식물은 기부인의 귀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후쿠시아입니다. 후쿠시아는요, 총 농원에 3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진한 보라 색상의 아름다운 보라 후쿠시아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치마폭처럼 아름다운 후쿠시아인데요. 후쿠시아는 독일의 식물학자인 의사인 후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후쿠시아는 현재 2000여 종이 재배가 되고 있는 널리 알려진 식물인데요.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지만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이 진하게 물들고 줄기도 웃자라지 않습니다. 후쿠시아의 꽃은 정말 예쁘죠. 원산지가 안데스 산간 지역이라 서늘하고 약간의 습기가 있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낮에는 따뜻한데 밤에는 서늘하게 되는 기온 변화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아네모네가 예쁘게 나가고 있는데요. 색상 정말 곱죠. 아네모네 처음 찍을 때에는요, 해가 없을 때였는데 꽃송이가 오므리고 있다가 지금 햇살이 가득히 들어오니까 꽃을 방긋방긋 피워주고 있습니다. 꽃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엄청 유명한 식물이기도 하죠. 구근 식물입니다. 아네모네는 가습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는 약간은 건조하게 기르셔도 충분히 잘 클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역시 흙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이것을 캐치해서 물을 주시면 되겠고요. 여름에 휴면기에 들어갈 시기가 된다면 물을 조금씩 줄여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시네라리아 보여드릴게요. 시네라리아 잘 키우는 팁은요, 겨울철에는 오전에 해가 살짝 들어오는 해가 적은 베란다에서도 옷자람 없이 잘 자라는다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물은요, 머위나 근대처럼 물기를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가습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조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죠. 꽃이 많이 피는데도 생각보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에 속합니다. 또한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꽃과 잎
잎이 눈에 띄게 시들거리기 때문에 물을 안 줘서 죽일 일은 사실상 없는 식물 되겠습니다. 매우 풍성한 느낌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은 메발톱입니다. 메발톱은 노란색과 분홍색상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놓치지 말고 메발톱 키우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들이시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메발톱은 생명력 정말 강한 식물이죠. 햇빛도 가득한 거 좋아하지만 반양지도 잘 성장을 합니다. 메발톱 꽃을 자세히 보면 현재 노란색 꽃이 먼저 피고 있는데 꽃의 뒷부분이 매의 발톱처럼 예쁘게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메발톱 꽃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품종이 있는데 이렇게 꽃이 화사하게 비춰지면서 드러나는 노란 색상도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생명력이 정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을 정도로 잘 성장을 해요. 그래도 식물이 꽃이 피어가는 시기에는 통풍이 잘 되면 참 좋죠. 메발톱 꽃말도 정말 좋은데요. 승리의 맹세라는 매우 긍정적인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화 처음 들이셔서 키워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약간 건조하게 키우셔도 무리 없이 클 수 있고요.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양의꼬리라고 알려진 식물입니다. 프틸로투스라고도 불리는 식물로 비름가에 속하는 원산지가 호주인 식물입니다. 월동이 가능한 식물로도 알려져 있죠. 양의 꼬리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12cm 보트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희귀하고 독특한 모양의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식물 되겠죠. 보고 있으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 가지고 있어요. 가족 여러분, 종 모양의 꽃 하면 어떤 꽃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바로 캄파놀라 저는 먼저 떠오르는데, 캄파놀라 분홍색상, 보라색상 두 가지 색상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캄파놀라 그 중에서도 그레이스 캄파놀라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고 화사해서 실내 식물로도 키우기 좋은 화초고 선물도 많이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캄파놀라는요, 지중해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온화한 기후에서 잘 성장을 합니다. 초롱꽃목, 초롱꽃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죠. 줄기와 가지가 넓게 퍼지면서 늘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시면서 거리용 화분이나 바구니 등에 식재해서 벽걸이 장식으로도 사용하는 등등 활용이 정말 넓은 식물 되겠습니다. 원예용으로도 참 많이 재배되는 식물이기도 하죠.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명자나무 12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홍천조인데요.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정원서나 분식으로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많은 품종들이 개발이 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도입이 되면서 인기가 늘고 있습니다. 명자나무는요, 이렇게 빨간색 꽃이 목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피는 것이 특징이죠. 사랑이라는 의미의 꽃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틀란티스 새덤 되겠습니다. 영국 첼시 플라워 쇼에서 대상을 받은 기록을 가지고 있죠. 여리여리해 보여도 월동도 잘 되고 번식도 정말 잘 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백일홍입니다. 색감이 정말 화사하고 예쁘죠. 국화과에 속하는 백일홍은요, 백일홍 속, 지니아 속에 속하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지니아 속에 속하는 백일홍은요, 건조에 강한 꽃이긴 하지만 흙이 너무 마르며 식물 전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화분의 흙의 표면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좋죠. 물론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여름에는 야외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 흙이 정말 바짝바짝 빨리 마르기 때문에 아침 저녁 시간대에 물을 듬뿍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 식물 앵초인데요. 앵초 꽃말 알고 계시나요? 첫사랑과 젊음, 고뇌의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쭉 피어나는 야생화죠. 이렇게 꽃이 몽글몽글 피어난 모습 보니까 정말 예쁘죠. 앵초는요, 꽃대가 쭉 올라오는 식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꽃대와 잎장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우 귀엽고 풍성한 또 느낌을 주죠. 때문에 작은 화분에도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레위시아입니다. 꽃말은 치유와 천사의 눈물 그리고 낭만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시아는 야생화답게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이죠. 하지만 야생화의 특징이 햇빛만을 좋아하는 건 아니죠. 또 야생화 레위시아는요, 다육식물과 같은 잎의 통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웬만한 건조에도 참 강한 식물이죠. 이렇게 예쁜 잎과 꽃을 보여주고 있는 레위시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데모루가 정말 빨리 품절이 돼서 많은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은데요. 데모루 이렇게 신상 입고가 되었습니다. 데모루는요, 물 먹는 하마라고 불릴 만큼 물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배수가 잘 되도록 나중에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분갈이는 지양해 주시고요. 차후에 상토와 마사토를 혼합한 흙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마사토의 비율을 5:1 정도 해서 섞어 분갈이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데모루는요, 꽃을 피우는 식물인 만큼 햇빛을 참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양질의 햇빛이 긴 시간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 좋아하죠. 춘절국이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춘절국화는요, 봄에도 꽃이 피고 가을에도 꽃이 핍니다. 물론 여름에도 꽃이 피고 사계절 온도가 잘 맞으면 겨울에도 꽃이 피어나는 식물이죠. 국화가에 노지 활동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기는 하지만 현재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온실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에서 키우시다가 겨울을 맞이하게 하는 건 다음 해부터가 좋습니다. 약간 은엽 색상의 반짝반짝 빛나는 잎도 매력적이지만 파스텔 톤의 꽃도 매우 매력적인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농식물도 꽃과 잎의 색상이 굉장히 진한 느낌과 쨍한 느낌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요. 아이비 제라늄입니다. 한겨울에 만나볼 수 있는 꽃이 정말 아름다운 제라늄인데요. 베란다 정원에서 제라늄이 없으면 너무 허전한 느낌 가질 수 있죠. 제라늄은요, 잘 키우시는 분들은 사계절 내내 쉼없이 꽃님들을 보시면서 키워내는 식물이죠. 때문에 가드너 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아이비 제라늄은 꽃도 정말 예쁘지만 잎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만지면 약간 빳빳하고 별 모양을 닮았습니다. 때문에 아이비라는 이름이 잎에서 붙은 식물이죠. 또 아이비 제라늄은 약간 넝쿨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기가 길게 길어지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행잉 바구니나 거리에 식재를 해주셔도 예쁘죠. 다음은 갓꽃 되겠습니다. 갓꽃은요,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활짝 피어난 꽃이 정말 예쁜데요. 피어나기 전의 모습도 예쁘더라고요. 갓꽃을 화단에 키울 때에는요, 똑같은 장소에 매년 키우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리를 바꿔가면서 키워주셔야 꽃을 오래 보실 수 있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아메리카 등지에 다양하게 분포하는 식물 입니다. 델피늄은요, 풍성한 꽃을 보여주고 푸르른 색깔이 정말 아름답죠. 지금 보여드리는 델피늄은 12cm 보트에 심겨져 있는 델피늄 되겠습니다. 저희 델피늄 10cm 세트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델피늄은요, 기본적으로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충분히 흘러나올 정도로 주세요. 다음 식물은 오브코니카잉주입니다. 색감이 정말 아름답죠. 오브코니카의 원산지는 중국인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등지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브코니카잉초는요, 햇빛이 잘 통하고 통풍도 잘 되는 공간에서 키우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햇빛은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리밀러 식물 자체가 물가, 그늘, 산지 등등에서 잘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약간은 시원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봄, 가을 햇빛으로도 잘 성장을 하는 식물이죠. 월동 온도는 5도 이상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름에는 22도 전후를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식물은 예쁜 가자니아입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국화과의 식물입니다. 키는 보통 20에서 30cm로 자라나는데 꽃의 화경이 10cm에 달하는 예쁜 큼지막한 꽃을 피워줍니다. 마치 유럽의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을 보는 듯한 강렬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니아는 다양한 흙에서 잘 자라날 수 있죠. 하지만 물 빠짐이 잘 되는 흙을 선호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식물은 랜디 제라늄입니다. 페라고늄 랜디라고도 불리고요.
총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잎 끝에 하얀색 테두리가 있는 색깔이 있고요. 두 톤의 색깔,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짧게 유통명으로 랜디라고 불리는 식물이죠. 랜디는요, 햇볕을 좋아하고요. 3월부터 4월까지 계속해서 꽃망울을 만들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랜디 제라늄은요, 꽃이 다화성으로 예쁘게 많이 보여준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꽃 색감이 정말 화려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특징이 있죠. 다음 식물은 천상초 혹은 운간초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하늘에 사는 신선들이 잘 보살폈던 꽃이란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햇빛이 잘 드는 양지 혹은 습기가 많지 않은 공간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천상초는요, 손가락으로 흙을 이렇게 만져보시고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잉글리시 라벤더 되겠습니다. 라벤더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향을 가지고 있는 이로운 식물입니다. 때문에 인기가 정말 높아서 프랑스 등 각국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 식물입니다. 라벤더 키울 때 주의할 점은 바로 가습을 유념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들은 자스민인데요. 농원에 향기 좋은 식물을 찾으신다면 항상 추천을 드리는 식물이 천리향과 자스민 종류의 식물들입니다. 학자스민은요, 하얗게 예쁜 꽃이 피어나고 개나리 자스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란 꽃이 피어납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붉은빛의 핑크색 꽃을 포인트로 풍성하게 올려주는 것이 학자스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분홍색과 노란색의 꽃이 매우 아름답고요. 아름다운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꽃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개화기 때에는 햇빛과 바람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한여름의 직사광선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그림 같은 꽃을 가지고 있는 라넌큘러스입니다. 유럽 남동부, 아시아 서남부가 원산지인 이 식물은요,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꽃말은 매력과 매혹인데요. 꽃말과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년생 알뿌리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휴켈라입니다. 휴켈라 항상 10cm 소품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중품으로 15cm 보트로 데리고 왔습니다. 때문에 밥이 정말 풍성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휴켈라는요, 추위에 기본적으로 강한데요. 품종에 따라서 극강의 추위에도 잘 견디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척박하고 힘든 우리나라 겨울에서도 무척 잘 자라나는 휴켈라인데요. 때문에 조경용으로 매우 우수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형광색의 휴켈라는요, 그늘을 전통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 양지보다는요, 약간 그늘진 공간이 좋죠. 발랄한 느낌을 주는 이렇게 붉은 계열도 있습니다. 이런 붉은 계열들은요, 내열성이 특징입니다. 다른 색상의 휴켈라와도 매우 조화롭다는 특징이 있고요. 우리 연두빛 농원에서 보여드렸던 브루넬라와 혼식도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늦겨울에서 새봄이 오는 시기에는요, 휴켈라 화분 아래쪽을 보시면 새잎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잘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은 벌레잡이 식물들 3총사입니다. 벌레잡이 3총사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에셀리아나 먼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꽃망울이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레잡이 식물들은요, 벌레잡이 잎에서 나오는 액체를 통해서 끈끈이 같은 점액질 이용해서 벌레를 잡게 되겠습니다. 벌레잡이 식물들 저면 간수로 물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잎에 초파리나 다른 벌레들이 많이 붙은 경우에는 물 샤워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벌레잡이 제비꽃들의 특징과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봄이 다가올 겨울 끝자락에 항상 생각나는 식물 중 하나가 저는 쌀이나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행잉 쌀이나무 데리고 왔습니다. 거리로 이렇게 걸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있죠. 햇빛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 쌀이나무 걸어 두시면 그 햇빛이 줄기 사이사이로 가득가득 들어오면서 쌀이 꽃들이 아름답게 더욱 보여집니다.
지지대에 감아져 있던 덩굴진 줄기들을요 조심조심 풀어서 화분에 옮겨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수영 잡아가면서 키울 수 있는 덩굴 식물의 매력입니다. 쌀이나무는요 키우기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들여서 한 번씩 도전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노하우가 차츰차츰 생기더라고요. 거리 화분에 심겨져 있는 쌀이나무 이외에도 쌀이는요 15cm 포트에 총 4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손에 잡히고 있는 하얀 쌀이와 분홍 쌀이 색감 차이 보이시죠? 줄기가 약간씩 색상이 달라지면서 포인트 되는 게 다릅니다. 보통 보라쌀이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농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이제 보카시 쌀이와 분홍 쌀이, 보라쌀이 색감이 어떻게 다른가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카시 쌀이는요 처음에 약간은 분홍빛깔로 꽃몽오리가 만들어지다가 꽃이 피어나고 지는 과정에서 약간 하얀 색상으로 변화하더라고요. 화면에 보라쌀인데요 꽃몽오리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 있고 색깔마다 개화식이 약간 다릅니다. 할미꽃도 아주 풍성하게 있는데요. 밥이 정말 많이 가득 찬 할미꽃들이 신상으로 입고되었습니다. 부들부들한 잎새에 잔털이 나 있는 게 매력적인 할미꽃이죠. 유럽 할미꽃도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나면 독특하게 굽어진 줄기와 아까 말씀드렸던 하얀 털로 뒤덮여 있는 꽃을 피워주는 할미꽃인데요. 야생화로서 키우는 매력도 정말 충분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시크라멘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종 시크라멘인데요. 원종 시크라멘은 일반 시크라멘에 비해서 내한성이 정말 강한 편입니다. 월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 원예 시크라멘에 비해서 생육이 느리고 이파리도 야리야리하고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것이 매우 특징적인 원종 시크라멘의 매력이죠. 야생성을 물씬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도 매우 풍성하고 아름다운 식물들인데요. 먼저 루비보로니아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으로 상큼한 향기가 나는 공기정화 식물 되겠습니다. 루비보로니아 다음 보여드릴 식물 애니시다입니다. 노란 꽃이 정말 예쁘죠. 봄을 상징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귀여운 노란 병아리를 닮은 꽃으로 봄을 알리는 식물이기 때문이죠. 꽃에선 레몬처럼 상큼한 향기가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식물은 피나타 보로니아 되겠습니다. 보로니아 역시 햇빛 좋아하고요. 5월까지 꽃이 아래로부터 계속 피기 때문에 오랫동안 꽃을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잎과 줄기에서 허브향이 난다는 것이 지금 애니시다와 보로니아 특징 되겠습니다. 야생화인데요.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시나요? 매우 생소한 야생화 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로 한국, 일본, 대만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잎이 굉장히 작아서 매우 귀여운 제주 애기 모람입니다. 자리를 덜 차지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반그늘에서도 정말 잘 자라납니다. 햇빛이 부족한 공간에 식물의 생명을 가득 심어주고자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키우기 좋은 식물입니다. 빛이 부족한 장소에서도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잘 자라날 수 있는 식물 되겠죠. 촉촉한 환경을 좋아하는 제주애기 모람입니다. 그늘에서 아주 잘 성장하는 야생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무늬 장구채인데요. 음지식물이기도 하고 양지, 소생식물 등등으로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잘 길러낼 수 있는 식물이죠. 앵초 중에 영국 앵초, 아우라콜라도 연두빛 농원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식물은요 눈향나무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눈향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야외 정원 바위 틈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입니다. 눈향나무 옆에 은목서 나무도 보이고 있는데요. 은목서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향기가 좋은 나무이기도 하죠. 줄기가 구불구불하게 변화하면서 덩굴지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비스듬히 위로 뻗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땅의 겉면을 따라 자라나게 됩니다. 야생화 중에 꽃의 모습이 매우 독특하면 절로 눈이 가는 식물이 있잖아요. 촛불앵초가 그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휴면에 들면서 조금씩 싹이 움트고 있지만 꽃이 정말 예쁜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향기 별꽃입니다. 농원에는 푸른 색상 그리고 분홍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아이페온이라고도 불리고요. 자화, 부추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우리에게는 향기 별꽃이라는 이름이 친숙한 식물이죠. 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겼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색감이 그라데이션 진게, 화태떡쑥, 백두산 떡쑥이라고 불리는 식물이고요. 화분에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암석 정원과 같은 형태의 토양이나 배수가 잘 되는 돌담 위에 심으면 아주 잘 자라죠. 미니 솔채입니다. 솔채꽃 스카비오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솔채라는 이름이 저는 조금 더 정감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농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헬레보러스 크리스마스 로즈 있는데요. 먼저 20cm 포트 보여드릴게요. 밥이 풍성해서 저도 드는데 매우 묵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온성 식물입니다.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한 식물 중 하나 되겠죠. 2월부터 4월까지 가장 꽃이 만개하는 시기입니다. 오래 지속이 됩니다. 꽃이 시들거나 꽃의 색상이 변화하지도 않고 그 색감 그대로 오랫동안 꽃을 볼 수가 있죠. 추위에 매우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 중 하나 되겠죠. 통풍이 좋은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좋은 식물이어서 헬레보러스를 많이 선물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농원의 폼폼 앵초는 총 7종 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7가지 세트로 구매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색상을 보실 수 있죠. 다른 앵초에 비해서 추위에 강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폼폼 앵초는요, 이렇게 꽃대를 나중에 쭉 올려주면서 낮게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분에 식재를 하시든 정원에서 키워주시든 아담하면서도 풍성한 느낌의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터치미 앵초입니다. 터치미 앵초 5가지 색상이 모두 다 다르면서 정말 화려하게 자라나는 식물인데요. 터치미 앵초 5종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이 예쁘면서도 호꽃임에도 불구하고 쨍한 느낌으로 눈을 사로잡는 식물입니다. 식물 자체와 꽃 자체가 귀한 겨울철에 매우 반가운 식물 중 하나죠. 그늘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많이 식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현재 비단 동자 나가고 있죠. 비단 동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야생화로서의 가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야생화의 매력은요, 지금 시기에 들이셔서 갖고 계시다가 땅이 녹기 시작하면 식재를 해주시면 예쁜 봄꽃을 가장 처음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죠. 무스카린도 종류별로 있는데요. 어떤 무스카린 좋아하시나요? 무스카린 구근 식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식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가을에 식재를 해둔 상태입니다. 구근 식물 무스카린은요, 가을 식재해주면 이렇게 봄에 촉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2월부터 3월 사이에 개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푸른 색상 자주 포도송이 같은 예쁜 꽃을 보여주죠. 통풍이 잘 되는 흙에다가 촉촉하게 하여서 식재를 해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비옥한 토양이면 pH, 산성도 영향받지 않고 아주 잘 자라납니다. 잘 자라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화창한 밝은 곳이 좋기는 하지만 반 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견딥니다. 화면에 원종 튤립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튤립은요, 이 원종 튤립을 원예용으로 개량한 것을 말합니다. 꽃이 크고 화려한 반면에 해마다 구근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태화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꽃을 보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에 비해 야생 튤립, 원종 튤립은요, 원예용에 비해 꽃이 작고 야생화 같은 느낌을 주지만 구근 번식이 정말 잘 되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꽃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원종 튤립만의 소박한 느낌과 특유의 화려함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일반 아이리스에 비해서 작게 나온 미니 아이리스도 있습니다. 아이리스라는 꽃의 이름은요, 그리스 신화 무지개의 연인인 이리스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아이리스는요, 붓꽃과에 속하는 식물로 수천 개 품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하면서 아주 널리 예쁨을 받아온 식물이라는 뜻이죠. 줄기를 자르면 붉은 혈이 나온다 하여 혈수초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다년생이고 노지에서 월동 가능합니다. 휴면하는 시기가 되면 잎은 없어도 죽었다고 버리면 안 되죠. 새봄에 또 꽃잎이 나고 예쁘게 피어나죠. 흰 꽃이 소박하게 피어나는 것이 매력인 야생화입니다.
노지활동 가능하죠. 분홍애기 후룩스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후룩스 역시 아름다운 꽃을 보여줍니다. 후룩스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 불타오르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꽃이 강렬하죠. 후룩스 역시 여름철에 직사광선에서도 잘 살아남는 여름철에도 강한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식물은 이메리스 눈꽃입니다. 농원에는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이 있습니다. 하얀 색상 포트가 먼저 눈꽃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겨울부터 초봄까지 계속해서 예쁜 꽃을 보여주는 눈꽃이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참 좋습니다. 선애기별 꽃입니다. 선애기별 꽃은요, 파란 색상과 하얀 색상 이번에 신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선애기별 파랑은 이렇게 온실 속에서 키웠더니 밥이 금세 가득 차고 예쁜 꽃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얀 색상도 점차 밥을 올려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쁘고 소박한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두시고 키우시면 너무나 예쁘고요. 혹은 다른 좀 키가 있거나 다른 식물들과 혼합해서 식재를 해 두어도 정말 이쁘더라고요. 정원이나 베란다 정원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별꽃처럼 아담하게 피어나는데 이러한 아담한 식물이 주는 소박한 매력이 선애기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작고 여리여리한 꽃이 정말 아름다운 식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청화국입니다. 페르시아 블루데이지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요. 꽃이 작지만 아주 오랫동안 꽃이 피기 때문에 베란다 정원 식물로 인기 만점입니다. 또 독특하고 매력적인 파란색, 보라색 계열의 꽃이 피어나고 예쁜 꽃말 역시 가지고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너무나 좋은 식물입니다. 강건한 식물이지만 가습에 유념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문제없이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녹화상록의아리입니다. 하얀색 꽃을 보여주는데요. 상록의아리 이렇게 물을 주었더니 반짝반짝 잎에 강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 역시 녹화 상록의아리 중품 포트 되겠습니다. 상록의아리는요, 이렇게 15cm 포트와 10cm 포트 두 가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포트 사이즈로 주문을 해주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저 등심벚꽃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도 잘하고 노란색으로 예쁜 꽃을 피우는 노란 등심벚꽃입니다. 정원에 식재를 해서 군락을 이루게 하시면요, 해마다 멋진 모습 감상할 수 있는 식물이죠. 햇빛 좋은 곳에서 관리해 주시면서 물 빠짐이 잘 되는 흙에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야생화 꽃꼽이죠. 우리나라 북부지방, 특히 평북, 한남, 한북 지역의 고산지대에 분포하는 식물입니다. 온대 중부권에서 발견이 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높은 숲 사이에 감목림에서 자생을 하는 식물인데요. 많은 야생화 전문 사진 작가들도 백두산에서 찍은 꽃꼽이 사진들을 많이 발표하곤 합니다. 다음 식물입니다. 울릉도 만병초인데요. 울릉도 만병초는요, 다른 만병초에 비해서 확실히 노지활동이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서늘하고 습한 공간을 선호하는 만병초고요. 예쁜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은 노란무늬 흰 붓꽃입니다. 꽃말은 절제된 아름다움입니다. 영어 이름은 코리아나 아이리스입니다. 코리아나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는요, 자랑스럽게도 다른 나라에 없게 우리나라의 특산종이라는 것이죠. 매우 희귀한 야생화입니다. 처녀치마입니다. 처녀치마는 우리나라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에서 자생하는 내한성이 정말 강한 상농 수꾼초입니다. 따라서 복수초나 노루기처럼 이른 봄 속에서도 꽃을 예쁘게 피워주죠. 야생화의 특징이 약간 높은 산이나 계곡과 습기가 있고 반그늘진 공간에서도 잘 성장을 한다는 거죠. 농원에는 꽃방망이도 있죠. 꽃방망이 이렇게 지상부는 겨울유면이지만 뿌리는 아주 튼실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장미앵초입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인데요. 늦겨울 그리고 초봄에 앵초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양지, 반그늘 모두 잘 자라나는 장미앵초는요, 돌보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야생화 특유의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앵초는요, 산과 들 그리고 물가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습지에서 잘 성장하는 특성도 있죠.
밖에서도 잘 자라고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화분에 식재를 해서 키워도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야생화인데도 키우기 쉽고 번식력도 좋아서 정원이나 베란다 곳곳에 식재하고 봄에 예쁜 꽃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데이지입니다. 데이지 빨간 계열과 하얀 계열이 있는데요. 아름답죠? 원산지는요, 다년생으로 봄을 알리는 꽃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샤스타 데이지, 잉글리시 데이지 등등 여러 품종이 있는데 이렇게 올해의 첫 데이지도 정말 예쁩니다. 양지, 직사, 광선에서도 무리 없이 아주 잘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추위에도 강한 편에 속합니다. 물은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물 마르지 않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도 크게 가리지 않는 식물에 속하죠. 다음 식물은 로단 세멈입니다. 사계절 내내 상록인 아이인데요. 꽃이 매우 화사한 느낌 가지고 있죠. 은엽빛깔의 눈꽃이 떨어진 듯 줄기와 잎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얀색 꽃은요, 매우 큼직한 느낌으로 있습니다. 꽃망울이도 맺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쁜 꽃을 계속해서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를 닮은 듯 꽃이 매우 큼지막하죠. 톱니 모양으로 생긴 섬세한 잎이 조화를 또 이루는 것이 유리오프스입니다. 그 옆에 호주메아도 길쭉길쭉 줄기 뻗어 올리고 있는데요. 뾰족뾰족한 잎장이 특징인데요. 호주메아는 꽃의 크기가 작고 잎의 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작고 그 모양이 바늘을 닮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주메아의 꿀은요, 인기가 정말 많은 꿀입니다. 마누카 꿀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호주메아와 유리오프스를 함께 보니까 길쭉길쭉한 수영이 매우 도드라집니다. 크로커스입니다. 총 3가지 색상의 크로커스 있는데요. 원산지는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 등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인기 많은 원예 식물입니다. 크로커스는 알뿌리와 비슷하게 생긴 두꺼운 줄기인 구슬 줄기에서 자라며 잎은 꽃이 핀 이후에 자라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겹델피늄입니다. 가장 먼저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총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겹델피늄은요, 일반 델피늄에 비해서 꽃이 겹꽃으로 피어나는 화려한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도 참 잘하기 때문에 겨울 지나고 나서 초봄에 땅이 녹기 시작할 때 식재해 두시면 그 다음 해부터 노지에서 활동 잘하면서 성장할 겁니다. 겹델피늄을 저희도 작년에 식재를 해 두었었는데 꽃을 계속해서 또 보여주더라고요. 보통 종아리까지 꽃이 길게 뻗어가면서 자라나고 키도 크게 자라나는데 현재 보여드리는 종은 종아리에서 약간 밑까지 자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키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시원시원한 수영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지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황도 매우 독특한 야생화여서 매니아층도 많고 요즘 들어 인기가 정말 많은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왁스 플라워입니다. 호주 출신의 작은 나무로 왁스로 만든 하얀 꽃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바늘같이 가느다란 잎과 꽃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꽃은요, 은은한 향기도 나고 잎에서도 특유의 은은한 향이 나타납니다. 호주 서부 혹은 남서부의 건조한 지역 출신입니다. 비슷한 기후를 지닌 지역에서 꽃이 오래갈 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리가 없이도 잘 살아남는 강인한 식물입니다. 건조에도 강하죠. 습하게 관리하면 안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토분에 식재를 해 두었더니 예쁘기도 하고 잘 살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너도 부츠꽃입니다. 너도 부츠꽃은요, 아르메니아라고도 불리죠. 아르메니아의 원산지는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영국에서는 바닷가에 자생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갯 질경이가에 여러 해살이 풀인 아르메니아는요, 부츠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들어올 때 잎이 부츠를 닮았다고 해서 너도 부츠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도 부츠꽃은요, 작년부터 정말 인기 많았던 식물이죠. 작년에 키우기 시작하신 분들은 포기가 많이 좋아져서 포기 나누기로 번식도 시키시다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이리스 핑크파르페입니다. 시베리아 붓꽃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요. 노지 활동 야생화로 우리나라 여름과 겨울 모두 강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한 포트에 한 구근씩 식재가 되어 있는 구근 식물입니다. 열심히 성장을 해서 예쁜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절화 안개꽃을 닮은 장미 조팝입니다. 줄기에 꽃이 다닥다닥 달린 듯이 피어나는데요. 이맘때는요 이렇게 잎과 꽃이 모두 없지만 들이시기에는 참 좋은 게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죠. 꽃이 예쁜 시기에는 다 수요가 높아져서 꽃의 가격도 상승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미 조팝 이외에도요 이렇게 애기 말발돌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분홍 애기 말발돌이 15cm 보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영하 25도까지 월동이 가능하죠. 높이는 60cm에서 50cm 정도의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 꽃이 피어나는 여름 야생화라 생각해주세요. 양지 바른 공간에서 잘 자라나죠. 지금 알리움 포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퍼플 센세이션입니다. 구근의 크기에 따라서 10cm 포트와 15cm 포트 두 가지 크기로 식재를 해둔 상태입니다. 알리움은 외떡잎 식물 백합목,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알리움, 퍼플 센세이션, 글로브 마스터 모두 보랏빛의 큰 둥근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알리움은요 예전부터 정말 추식구근의 대표주자라고 생각해 주셔도 너무나 좋을 정도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본입니다. 리스본은 분홍색 꽃이 예쁘게 피어나죠. 리스본을 처음 보는 경우에는 뭔가 솔잎을 닮은 듯한 모습도 보이고 다육성 성질을 가진 다육식물인가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리스본은요 밝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보여드릴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는 무려 종류가 4종류 있죠. 언제나 보아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디기탈리스는요 자라면서 수직으로 성장하면서 자라납니다. 구강나무입니다. 현재 잎은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봄이 오면 새잎과 새꽃이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눈을 위해서 잠시 휴면기에 들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격구강나무 받으신 다음에 바로 식재하시기보다는요. 언땅이 녹을 즈음에 식재해 두시면 더욱더 잘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꽃나무는요 총 2가지 색상과 종류가 있는데요. 꽃이 라일락과 비슷한 느낌으로 피어납니다. 잔잔하게 피어나는데 매우 풍성한 느낌도 가지고 있고 색상도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아담하기에 예쁜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피어나서 인기가 요즘에 정말 많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연두빛 농원을 구독해 주셨다면 팝콘나무의 인기 알고 계실 텐데요. 팝콘나무는요 꽃이 오랫동안 피어나서 불명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성과 아름다움 때문에 명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죠. 크기가 작아서 100cm 내외로 자라나게 됩니다. 잎은요 보시게 되면 개나리와 또 비슷한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꽃은 물이 지어서 피어나죠. 관상용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봄철에 피는 꽃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들이시기 딱 좋죠. 다음 식물은 밥티시아입니다. 중품 15cm에 심겨져 있고요. 콩가 식물로 추위와 더위에 모두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키울 수 있는 노지월동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색상 있고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정원에서 키우기 정말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뿌리 잘 내리고 잘 자리 잡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주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리를 세팅하기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들과 혼합 식재해 두어도 좋습니다. 늦은 것이 특징이죠. 백합 보여드리겠습니다. 흑백합 뿌리 돌고 있고 이렇게 한 포트에 한 곳씩 심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흑백합은 매우 고혹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백합 되겠습니다. 흑백합 말고 농원에 흑색의 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흑패모 되겠습니다. 흑패모 이렇게 12cm 보트에 한 곳씩 심겨져 있는데 검은 날이라고도 불리는 흑패모는요 5월경에 꽃이 피어서 6월, 8월까지 피어나는 꽃은 여름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은 독일붓꽃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독일붓꽃은 아름다운 꽃잎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정원에서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각광받는 식물이죠. 각각 보여드리는 식물들도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식물인데요.
꽃이 풍성하고 화려해서 정원의 활기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한번 식재를 해 놓으면 매년 봄 또는 초여름에 화려하게 개화를 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독일 붓꽃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포트를 보시면 뿌리가 너무 깊게 식재되지 않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붓꽃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식재를 하실 때 배수가 좋은 토양에 식재를 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고요. 뿌리의 윗부분이 흙 위로 약간 드러나게 심어야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얇게 식재해서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는 느낌이 드시면 잎을 잘라서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추위에도 매우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추위 걱정해 주시 않아도 좋지만 땅이 녹을 즈음에 식재해 주는 게 좋죠. 오늘은 독일 붓꽃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